보시면 또 월요일 시작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쿤주님께서도 마음이 불안하니 라방만 기다려졌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지금 117.4K였네요. 그러니까 약간 또 초록색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장이 또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15.6K,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그래서 우려가 지금 현실로 됐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멤버십,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 멤버십 회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고, 목요일날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최소한 한 130K까지는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5% 상승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면서 상방이 아니라 하방으로 또 꺾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의 그 체크 포인트는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서, 또 8월,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8월이 절반 정도가 흘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8월이 월봉으로 상승 마감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으로 하락 마감을 하느냐, 요것이 이번 주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될 매우 중요한 한 주다라는 것을 이제 몇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논란의 이 썸네일, 이 리플 은행 되기 위한 초석 다지기라는 게 좀 보여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리플로 뽕빨 생각이 없다, 이번에 폭등 시 무조건 엑시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제가 뭐 이 리플을 뭐 천년만년 뭐 들고 있으면서 뭐 리플 뭐 $10,000 갑니다, 뭐 리플이 세계 제일의 뭐 단일 통화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전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저도 리플에 분명히 그 큰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과 또 이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고서 리플을 투자를 해서 의미 있는 그 수량을 모으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지, 정말 뭐 리플이 뭐 세계를 제패하고 뭐 정말 $589가 가고 $10,000를 기대하면서 제가 리플을 투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진짜 폭등이 나오면 무조건 엑시트를 해야 된다. 분명 그때가 되면은 뭐 이제 진짜 이제 뭐 현실로 리플이 $29, 뭐 $589, $10,000의 개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엑시트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혹시 불쾌하셨다면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14일 목요일 라이브 영상 내용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드디어 새로운 역사를 또다시 썼다. 그런데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 최고가를 뚫었을 때 힘을 받아서 한 5%만 상승이 나와도 정말 좋겠다. 그래서 130K를 넘는 것이 일단 무엇보다 중요하고, 한 이전 그 지난달 이제 7월 한 초쯤에 상승이 한 10% 정도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번에도 한 10% 정도 상승이 나오면 한 135K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상승이 된다면 알트가 더 움직이게 되면서 알트 찐 불장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찍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내일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됐죠. 그렇다면 비트와 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미 대선 이후에 비트코인의 갱신,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겪다가 여기 뚫었다고 해가지고 쭉 상승한 게 아니라 살짝 찍고 다시 미끄러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때 이제 한 마이너스 30% 하락을 겪은 다음에 이때도 사상 최고가를 넘었는데, 여기서 쭉 상승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정을 겪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근데 7월 달에는 달라졌던 것이 넘어서서 살짝 한 10% 정도 상승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봤을 때 지금 넘고 다시 살짝 넘고 다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여기에서 살짝 넘어섰지만 다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락으로 꺾임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금요일 날 나왔던 좀 충격의 그 PPI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14일 이때 영상에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그 이유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은 하방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금요일날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난 패턴을 감안시 조정 후에 재돌파를 열어두고 좀 보자.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요점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결국엔 지금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멤버십 영상을 찍은 이후로 더 하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더구나 지금 현재는 8월이고 또 9월달까지도 이런 계절적 요인으로 봤을 때 약세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지게 됐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그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파악을 해보자. 어젯밤 제가 멤버십 탈방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어제 8월 17일 그 시간이 밤 11시 한 반 정도 됐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118.3K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충격의 PPI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선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계속 지켜주는 그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21선을 끝까지 지켜내느냐 여부가 새로운 한 주의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간 이 1차 지지대를 이제 좀 기준을 잡고 봤었잖아요. 근데 그 1차 지지대의 가격과 21선의 가격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의 가격이 116.9K 정도였는데 우리가 1차 지지대를 본 것이 116K에서 117K 요 사이 요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 지지대 가격과 현재 21선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데, 그렇다면은 1차 지지대를 깨지 않으면서 우선적으로 실질 저항대인 120K와 이 120K와 이 실질 저항대 여기를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지금 118.3K였는데 뭐 지금은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 뭐 여러분도 지금 잘 아시죠? 결국에는 우리가 어제 그러니까 멤버십 탈방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여기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 다시 이렇게 내리꽂게 되면서 현재는 115.4K, 그래서 1차 지지대를 결국에는 또 깨고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준비할 때만 해도 여기에 깨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117K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준비했을 때만 해도 깨지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방향을 하방으로 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왜냐, 제가 토요일 탈방에도 하락의 관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제가 토요일 날 요것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요것이 이제 16일 날 그 시간은 이때는 좀 제가 빨리 그러니까 낮이 아니라 저녁 한 7시 다 돼서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가격도 한 117.6K를 보이고 있었는데, 제가 집중해서 본 것이 뭐냐면 이 비트코인 청산 히트맵인데 115.3K, 지금 보시게 되면 115.3K에서 노랗게 집중된 롱베팅 물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는 청산시키고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15.3K 부근에 이제 좀 노랗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롱베팅 물량이. 이게 지금 2주로 본 거거든요. 2주 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한 달 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노랗게 이렇게 약간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 111.4K니까 111K 정도가 그래도 좀 살짝 노랗긴 하다. 그래서 롱숏 베팅, 전체적인 이 롱숏 베팅을 볼 때 과도하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111K까지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높지 않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11K를 찍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115K는 결국에는 지금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산 히트맵 현재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 노랗게 집중되어 있던 이 롱베팅 물량이 결국에는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115K는 청산을 시켰고,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아까 전에 이제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11K 여기잖아요. 111K 여기까지 하락할 수가 있느냐 그건데,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4시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직전 올타임 하이를 112K로 봐가지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깨지지 않아야 할 112K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난번 FOMC와 고용 쇼크 때 그때도 정확하게 지금 112K를 딱 터치를 하고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봤을 때 물론 112K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청산하고, 그러니까 115K를 청산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뭐 저의 예상은 깨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를 깨고 더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12K와 111K 거의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좀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112K를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지 최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는 모르죠. 진짜 이제 111K까지 정말 찍을지. 그러니까 일단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노랗긴 하지만 뭐 그렇게 뭐 많이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지금 이 숏배팅 물량도 청산시키고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건데, 뭐 여기를 뭐 청산을 시킬 만한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물량인가 라고 봤을 때 저는 꼭 여기까지 청산시켜야 될까? 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일단 쌍바닥을 찍게 되는 거잖아요. 쌍바닥을 찍어서 다시 한번 지지, 그 바닥 확인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깨고 내려간다면 조금 더 힘들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왜냐면 직전 올타임 하이까지 깨고 내려가는 거니까 이 단기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에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를 깨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그냥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가장 좀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에 지금 절반이 흘렀고 딱 절반이 남았거든요. 달력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2주가 딱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 달 초에도 말씀드렸고 또 7월이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계절적 요인으로 봤을 때 3분기가 가장 약세이면서 또 8월이 전통적인 약세 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강세 연이었을 때는 2021년도 또 2017년도 또 2013년도에는 상승을 기록을 했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이 현재 그 시작가가 어떻게 되냐면 115.7K거든요. 근데 현재 가격이 115.4K니까 지금 제가 캡처했을 때만 해도 8월에 그 월봉이 0.47%의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작가가 115.7K니까 지금 현재는 115.4K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제가 8월이 시작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8월, 9월 연속 하락은 이렇게 있어도 연속된 상승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8월 그때 시작을 했을 때 한 번은 얻어 터질 각오는 하고 이제 장을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에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연속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패턴상으로 봤을 때 한 번은 하락은 각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소폭이지만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그렇다면은 이번 주 흐름을 통해서 8월 월봉이 상승 마감이냐 하락 마감이냐 그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거의 한 원점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한 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드디어 이제 빅 이벤트 잭슨홀 미팅이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예요. 잭슨홀로 쏠리는 시선, 미국의 물가지표가 혼조 속에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요 얘기가, 요 타이틀이 제가 딱 8월 초 이 고용 쇼크가 나오자마자 말씀드렸던 딱 그 얘기죠. 지금 요 얘기가. 그래서 지금 이 잭슨홀 미팅이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인플레 경계심이 병존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8월 1일 그 고용 쇼크 이후에
8월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또 강조해서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예상을 하기에는 이제 8월 21일이니까 거의 한 3주 정도가 남았던 그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 파월이 어느 정도의 그 메시지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인터뷰라든지 뭐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금 파월이 공식적으로 등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물어봤거든요. 파월의 이번 주 잭슨홀 미팅 이전에 뭐 어떤 일정이 있냐 보니까 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잭슨홀 때 나오는 그 파월의 얘기가 고용 쇼크 이후에 처음 나오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처음 나오는 그 메시지인 만큼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파월이 정확하게 언제 등판을 하느냐 보면은 이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 보시게 되면은 8월 22일 날, 그러니까 9시에 이제 잭슨홀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금요일 밤 11시에 파월에 연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미 증시가 돌아가게 되면서 파월이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 당시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까, 그거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웃게 될지 아니면 울게 될지 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과거 잭슨홀 이후에 그 움직임이 어떠했느냐, 제가 이전에도 한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 이때가 이제 그 대세 하락장 한창 그때였었거든요. 대세 하락장 쭉 빠졌던 그때인데,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확 빠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어느 정도 막 그때 분위기가 좋았다가 완전히 이제 날벼락을 맞은 거죠. 잭슨홀 미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 저점을 깨는, 그래서 이때가 상당히 그 공포스러웠던 그때 그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하락을 했었고, 2023년 잭슨홀 미팅 때는 10월 말까지 또 하락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은 한 10월 말, 또 이때를 보시게 되면은 한 10월 중순까지 하락을 했었고, 작년에는 그나마 좀 상황이 작년에가 가장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9월 9일 정도니까 9월 초까지는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한 8월 말쯤에 이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2022년도, 2003년도는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이 하락이 상당히 좀 지속이 됐는데, 2024년도에는 그냥 그 이전과 비교해서는 일단 그 하락하는 기간이 짧긴 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잭슨홀 미팅 이후로 하락을 보였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잭슨홀 미팅을 하자마자 하락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하락을 바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나서 결국에는 또 하방으로 향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8월, 9월이 약세였잖아요. 근데 그게 미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 잭슨홀 미팅하고 또 맞물리게 되면서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이유로 봤을 때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장 분위기가 어떠하냐?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 7월에 PPI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를 깨면서 높게 나온 것이 이제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는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야후 파이낸스에서 요 기사예요. 그래서 요 기사 지금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문 앞에 닥친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7월에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경제학자들을 이제 온 엣지, 그러니까는 그 경계 끝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그 데이터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 미디어에서는 약간 또 이제 공포 조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그 PPI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시그널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긴급 이 라이브를 하면서, 일단 휴일이어가지고 제가 애초에는 라이브 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가지고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은 회원 전용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PPI 충격과 향후 대응, 이제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아직도 못 보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PPI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제가 그 데드라인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 데드라인을 어떻게, 왜 그 날짜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PPI 그 충격이 이전에
진짜 비슷하게 나왔던 그 시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떤 데드라인으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매우 중요한 만큼 제가 이렇게 긴급 라이브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못 보셨던 분이시라면 반드시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핵심으로 하나 딱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상승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이유도 이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시장이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PPI가 이제 불안감을 자극을 했죠. 물가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을 자극을 하고, 또 잭슨홀 미팅에 이 파월 연설이 다가오게 되니까 과연 이 파월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 이 금리 전망이 또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25bp 금리 인하가 이제 84%로, 그러니까 90%도 한때는 넘겼다가 이제는 84%로 오면서 금리 동결이 다시 한 15% 정도는 생겼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빅 이벤트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고, 또 PPI까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다 보니까 또 시장이 조금씩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이 금리 전망도 계속 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한 주가 8월에 그 운명을 또 결정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월의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데, 아마 파월도 진짜 고민이 좀 깊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발언에 이 무게가 확실히 자기도 있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고용 쇼크가 나온 이후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했는데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지난주 PPI가 우려를 낳을 만한 정도로 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할지, 이번은 이 파월의 무게가 이제 남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파월 역시도 그 고민의 깊이가 또 남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장세가 좀 요동이 칠 수는 있지만, 진짜는 이제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아마 불안한 분이 또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장의 돈은 풀리거든요. 시장의 돈은 풀리는데,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가 이 멤버십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최악의 시나리오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과정이 힘들어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돈은 풀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단기 흐름이,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제 예상 단기적인 흐름, 중단기적인 흐름 다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단기 흐름을 맞췄다 안 맞췄다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 흐름을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날 같은 경우도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상방보다 이제 하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맞췄다 틀렸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서 하방을 열어두고 보자라는 것이지, 이것을 맞췄다 틀렸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단기 흐름에 너무 목맬 필요 없다. 그러니까는 당장에 지금 빅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오히려 지금 미리 흔드는 그 움직임이 나왔다가 빅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빅 이벤트까지 그냥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다가 빅 이벤트를 그 이유로 해가지고 발언에 따라서 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 흐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약간만 조금 더 시야를 넓게 한 발짝 물러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시장에 돈은 풀리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걱정이 크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1부는 다 끝났거든요. 현재 시점에 미 선물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막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2주로 봤을 때 청산을 시켰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노랗게 집중되어 있던 롱베팅 물량을 또 청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 증시는 그렇게 뭐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뭐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래봤자 0.1%, 0.2%의 상승이니까 뭐 큰 상승이다. 그래서 뭐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이 빠지는 것이 전체적인 이 자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그 불안함으로 지금 하락이 나온 것은 아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소통방에도 이제 막 불안불안 하시길래 쫄지 말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약간 좀 그 시계열을 길게 보면서 이 시장을 또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기로 하고 이제 다음 2부 리플을 하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